4원대, 1384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 안 받아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오던데. 근데 그 중에 걸러서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른바 스미싱, SMS 문자 메시지를 피싱 하는 이제 합성어죠. 사기 피해 주의보가 또 한 번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가요, 전체 범죄의 4분의 1이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43만 건에 달할 정도로 참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거를 또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봐야죠. 오늘은 날로도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처 방법까지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관련된 변호도 어떻게 많이 좀 하시나요?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제가 회생파산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 피해자들이 회생이나 파산에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사기를 당해서 파산까지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단순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예. 뭐 대출을 받고 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스미싱, 피싱 같은 경우는 휴대폰 자체를 장악을 해서 막 대출을 막 만들어내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휴대폰 안에서 막 앱이 막 돌아가면서 대출들이 막 실행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악성 코드 깔려가지고요? 예, 악성 코드를 그럼 깔려가지고. 그 악성 코드가 막 은행 앱까지 막 가동시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지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데 막 자기가 막 인증을 하면서 최대한도 막 대출을 하는 거예요. 와. 심지어 이거는 요즘 유행도 아니고 조금 된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 비밀번호 같은 거는요? 비밀번호 같은 것들 다 탈취가 되는 거죠. 아, 이미 다 그던 탈취해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좀 나아졌는데 뭐 한 예. 2년 전만 해도 하더라도 지금도 업데이트 안 하신, 특히 어르신분들이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앱 하나만 까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그냥 예. 최대한도로 대출이 다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요즘에는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묘하게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거의 한 50분 시간을 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문자 메시지로 오는 어떤 앱 설치하세요. 네. 이거는 일단 거르는 게 상책일 테고요. 예, 그건 뭐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사기 수법도 그때그때 막 유행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게 또 트렌드입니까? 요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뭐 사칭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걸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서 예.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리딩방이랑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예. 네, 어쨌든 뭐 카카오톡으로도 오기도 하는데 리딩방이 예전에는 주식 리딩방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뭐 금 ETF 리딩방, 외환 리딩방, 그다음 뭐 심지어 뭐 탄소 배출권 리딩방. 야, 별게 다 있네요. 근데 이게 리딩방은 돈을 쉽고 빠르게 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고, 네. 로맨스 스캠은 어떤 뭐 관계, 애정 욕구를 예, 또 맞습니다. 이용하는 거고, 사람의 본성을 또 이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 더 드릴 텐데 어. 본성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본성에 완전 정통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맨스 스캠도 네. 어떤 국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국가의 트렌드가 매달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그게 그런데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트렌드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당신은 한국 남자인가요? 막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막 메시지가 오죠.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당하기 때문에 예. 이걸 넘어서 좀 더 이제 후킹을 하죠. 누구 씨 안녕하세요. 아, 이름까지 알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차차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기태 변호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네네. 홍길동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잘 아니고 지내셨죠? 가이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뭐야 이러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일본인인데 한국에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가 이어지게끔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맨스 스캠. 그거는 뒷부분에 조금 네. 더 저희가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게 나이대별로 네. 사기당하는 피해 유형이 또 달라요. 예. 지금 같은 원래는 사실 2030 세대의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화제가 그쵸.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거랑은 약간 다른 유형의 사기죠. 사실은 좀 이렇게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아하. 좀 더 규모가 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가 문제를 저질렀는지는 최소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그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대면 사기, 아는 사람 사기 이런 것들이 원래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전반적으로 아까 외국에서 오는 사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2030 같은 경우는 주로 투자 관련 사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요거는 좀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자산 상승률이 네. 그 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산 네.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네.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야 이대로 가다가 나 뭐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산 획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조바심 낼 때.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어르신들이 로맨스 스캠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어르신들이요? 예, 60대, 70대가 로맨스 스캠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조금 이제 외로우실 때.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재미로 놀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심심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 요구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나랑 대화만 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을.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빨려 들어갑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사기 유형별로 최근에 펼쳐지는 그 트렌드 그리고 대처 방법 같이 배워볼게요. 네. 우선은 돈을 노린 그 리딩방. 근데 단순히 이제 주식 추천을 넘어서서 아까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것도 있다 하셨고 코인이 많죠. 코인도 그렇고 네네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우선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태반이 오늘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리딩방 추천. 뭐, 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방에 막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초대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단톡방에 초대가 돼버리죠. 맞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리포트 스팸 앤 리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많이 초대가 되는데 리딩방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나는 뭐 보통 이런 걸 사칭하죠. 무슨 어떤 교수님이다, 뭐 박사님이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게 농담 아니고 저는 이대호 기자님 이름으로 된 리딩방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미치겠네. 신고를 했지만. 그러네,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이거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누구한테 종목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정말 약간 반은 우스개지만 빌 게이츠 이름의 리딩방도 있으니까요. 근데 주로는 그쪽보다 뭐 증권회사에서 뭐 30년간 뭘 한 사람이다, 뭐 무슨 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을 열어서 그냥 초대를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는데 그 방에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보면 방에 막 200명, 300명씩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이름들이 막 대화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도 실제 대화들이. 네, 막 긴가민가 했는데 한번 그냥 뭐 한 5천 원으로 해봤는데 수익이 돼서 조금씩 해보니까 돼요. 뭐 이런 어떤 간증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다 보면 진짜 간증 같은 걸 올라와요. 그렇죠. 막 엄청 올라옵니다. 교수님 덕분에 차 바꿨습니다. 막.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사실 사람들이 오히려 안 속는데 더 나가요? 네, 아니요, 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 조금씩 네, 뭐 10만 원 넣어봤는데 100만 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슨 종목 찍어주셔서 이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는 네네네. 무슨 종목을 찍어주셨는데 그거 딱 맞추셨어요. 방산주 간다고 하더니 정말 가네요. 막 이런 얘기들이 그 올라오면 정도로만. 그렇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리딩방이 있습니다. 전통적 리딩방은 뭐냐면 사기는 아닌 거예요. 불법이지만 사기는 아닌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리딩방은 유사투자 자문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유사투자 자문업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1대1 상담을 해줘도 안 되고 본인이 뭐 직접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안 되고 뭐 수익률 보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명 모아놓고 그냥 내 의견상 이 주식이 잘 갈 것 같다, 뭐 이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뭐 회비를 받고 이런 게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한다 그러니까 뭐 특별 회원 모집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유도하면서 결국은 1대1 뭐 상담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 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죠. 1대1로 상담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불법 불법이죠. 투자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 거액을 이제 받는 이런 형태가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근데 처음에는 한 100만 원만 보내보세요 해놓고 거기서 몇십만 원 버는 걸 또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0만 원 보내보세요 이러면서 판을 키워가죠. 네네. 근데 나중에 손해가 생겼을 때 돌려달라라고 해도 네. 안 돌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사 투자 아주 클래식한 경우는 사실 뭐 돈을 직접 받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려받겠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그동안에 나간 회비 네, 몇십만 그런 원, 것들이 몇백만 문제. 원. 왜냐하면 이게 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죠.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아주 이렇게 잡주, 아주 작은 주들 이런 것들을 그런 회원들을 통해서 가격을 확 올려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유사 투자 그 유사 수신 행위들로서의 어떤 클래식한 사기고요.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들은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뭐 선물, 코인 이런 투자들은 제가 단언컨대 네. 그냥 100% 사기입니다. 사기 아닌 업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선물 옵션이라든지 코인류를 네. 추천을 하면서 금, 당신도 나와 ETF, 같이 달러. 하자라고 네, 하는 건 거의 네. 100% 사기다. 거의 100% 사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진짜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로맨스 스킴이나 아니면 사칭 사기랑 막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복합적으로요? 네, 먼저 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보통 어떤 식이냐면 네. 뭐 금 ETF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금 ETF라고 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혹은 어떤 앱을 깔면 그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렇습니다. 처음 뭐 이렇게 금 ETF 예를 들어서 뭐 앱을 보통 깔라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라니까 보통 사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이트를 주면 사이트를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이트가 맞나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글자 하나를 바꿨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이름은 거의 근데 똑같이. 인터넷 주소는 점 하나 다른. 네, 점 하나 다른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뭐 처음에 뭐 가입했으니까 가입 선물로 뭐 50만 원 넣어드립니다, 뭐 100만 원 넣어드립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내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100만 원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갑니다. 110, 12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게 막 코인 같은 걸로 선물이 오니까. 네. 그래서 막 코인 선물이다, 무슨 뭐 알 수 없는 무슨 금 ETF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자동적으로 뭐 아니면 뭐 옛날에 유행했던 건 이제 뭐 FX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FX는 이제 외환 선도거래. 네. 근데 이제 FX라고 해놓고 결국은 이제 일단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출금 가능하냐 이걸 먼저 알아보는 거죠. 뭐 처음에 50만 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 돈 벌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지. 네. 출금 가능하냐면 출금 신청을 눌러요. 그럼 네. 출금이 됩니다. 어? 현금으로. 그래요? 네. 그건 뭐예요? 미끼를 놓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이게 제가 근데 이제 들어오는 계좌가 예. 제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국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한국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요. 한국인 이름이요? 네, 한국인 누군가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대호 박기태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홍길동 예, 뭐 이런 사람. 전혀 제3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외국환관리법 이런 거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려서 들어오는 거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눈앞에서 막 진짜 실시간으로 막 5% 10%씩 오르는 걸 보면 사람이 네, 네, 네. 돈을 좀 넣고 싶죠. 그럼 돈을 그리고 출금도 된다고 하니. 그럼 출금도 자기가 해봤잖아요 이미. 그럼 입금을 하려고 하면 계좌를 주는데 그것도 또 한국인 계좌예요. 이 계좌는 뭐냐? 그러면 역시 외국환관리법 위반 뭐 여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탈세 여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서 들어가야 돼서 이 계좌로 들어갑니다. 라고 거짓말을. 네.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넣고 이게 그 사이트 내에서는 벌써 500만 원, 600만 원, 막 10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출금하려고 하면 출금이 당연히 어느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외국환관리법 뭐 어쩌고 한 거를 걸렸어.
그래서 통장이 압류됐어. 어메. 그리고 너 때문에 잘못하면 뭐 몇 분 안에 이거 지금 네가 지금 뭐 수사관들이 오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더 넣어놔. 지정하는 계좌로. 그래야 이 돈을 빼나갈 수 빼나갈 있습니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네, 저 1000만 원 찾아오려고. 그렇죠.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썬큰 코스트.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죠. 매몰 비용이 전부거든요. 아, 내가 잠깐 뭐 한 이틀만 500만 원 넣으면 1,500만 원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넣는 돈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억대, 2억대, 10억대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어휴, 그렇게도 갑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피해자들이 그럼요. 제 피해자 중에 꼭 요 사기만 있는 건 아닌데 30억 사기 당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30억 정도의 자산을 일구신 분이면 네, 꽤 뭔가 좀 그렇죠. 엄청 똑똑하실 똑똑한 텐데. 분이고 그분이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 좋은 아이고.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아까 제가 받은 돈은 뭘까요? 하기자 옛날에 뭐 경찰 검찰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요. 하던데요. 네. 아까 제가 받은 돈은 출금이 됐던 돈은 뭘까요? 출금된 거. 네, 제가 돈을 분명히 출금한 적이 있잖아요. 어. 이건 뭘까요? 누가 준 돈일까요? 뭐 그 미끼? 다른 피해자가 준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입금할 때 계좌를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제 계좌를 입금 계좌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대호 박기태가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우회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 홍길동이 또 다른 피해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나는 30억의 피해자인데 예. 경찰 수사를 받고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어메나. 돈을 받았으니까. 야, 일부러 그 구조를 그렇게 걔네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범인들이. 그래서 출금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출금 요청을 하면 일주일 뒤에 되고 그러는데 다른 피해자가 입금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촘촘하게 결국 피해자들끼리의 동거래 네트워크만 생기고 맨 윗선으로 간 거는 찾아내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정화님이 사기꾼들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근데 또 그게 이 사기꾼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안 잡히고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니 네. 범죄 유혹에 또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억 벌어서 3년형 받았다. 어. 그럼 연봉은 3억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네. 100년형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742님 테슬라도 배당하는 우선주 주식이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아이고야.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는 배당을 한 적이 없고요. 테슬라 우선주? 이거 누가 추천하고 돌아다니나요? 아, 진짜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대현 님이 염승환 이사라고 접근해서 텔레그램으로 유도해서 코인 투자라고 접근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뭐 유명인들. 저 여기 맞습니다. 방송 많이 나오셨던 뭐 김영익 교수님이라든지 뭐 홍춘욱 대표님이라든지 사칭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영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네요. 요즘에 그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 관련된 사기도 많아요? 예, 금을 받아서 예. 본인들이 뭐 투자를 하겠다. 혹은 금이라는 게 사실 근데 집에서 보관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골드바 작은 걸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그거를 개인이 거래하는데 또 로스도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금을 ETF로 만들어서 판다. 혹은 금 자체를 뭐 이렇게 큰 금괴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증권처럼 나눠서 지분으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 투자, 조각 투자. 네. 금마저도 그런 거예요? 예, 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금을 본인들한테 예치해 놓으면 뭐 월 3%씩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이런 경우들은 월 얼마씩 수익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수익이 당연하지만 뒤에 있는 다른 피해자한테 돈을 받은 폰지 사기인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코인이냐 금이냐 뭐냐에 따라 뭐 탄소 배출권이냐에 따라 달라질 뿐인 것이지 사실은 그건 구실일 뿐인 거죠. 4938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범인이 믿음을 주려고 돈을 보낼 때 그 돈만 받고 범인을 차단해 버리면 그 범인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근데 돈을 받았던 게
다른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공범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은 처음엔 소액이거든요, 보통. 예. 처음에 뭐 50만 원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출금해봐야 50만 원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50만 원 빼면은 범인은 별로 대단한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사업상 존재할 수 있는 로스로 보는 거죠. 그냥 낚시꾼이 강에 던진 떡밥 정도로. 네, 뭐.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아. 50만 원씩 뿌려가지고 뭐 100명에 한 명이라도 100명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건지면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인숙님, 이대호 진행자님의 추천 종목도 있다고 어디서 보셨나 본데 여러분 많은 신고를 좀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신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Y스트릿이라는 네네. 매체도 있는데 카톡 단톡방,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거기 정말 점 하나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고를 해도 끝이 없고, 그런 그 SNS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걸러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또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될수록 또 광고 수익이 생기는 구조다 보니까 야속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미술품 경매 관련된 사기도 있습니까? 요즘 근래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수십조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커요?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2조, 3조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예요? 미술품 경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좀 예. 수사 중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오. 이전에 이제 갤러리 K라는 데가 있었고요. 요번에 네. 이제 서정아트센터라는 곳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모집책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보험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보험 예.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도 처음에 속기 시작하는 건데 어떤 구조냐면요. 네. 그림을 사면 네.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서정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서정화백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고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막 전시도 하고 막 그래요. 유명한 데서 막 전시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 분이 전시를 했던 이 그림을 사면, 그림을 구매를 하면 그림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일단 하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통 투자하기 제일 어려운 게 그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거든요. 그림은 우리가 그대로 맡아둘게. 네네네. 너는 그 돈 내고 그림을 사, 소유권을 가져가. 대신에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을게. 네.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너희한테 저작권료를 줄게. 우리가 딴 데 전시해 놓을 테니 그렇지. 그 비용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작권료가 얼마냐? 그러면 그림 투자액의 1.5% 아니면 2.5%를 매월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하네요. 그럼 2.5% 이게 정말 손해볼 수가 없는 투자인 거예요. 보면 일단 1.5%, 2.5%월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 계약 기간이 원하면 환매 원래 그대로 가격에 환매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림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에 팔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러니까 이 투자는 완벽한 투자입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뭐 조 단위로 피해 금액이 실체는 큰 뭐냐면 예. 실체는 뭐냐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 딱 예. 하나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도 예. 얼마 안 하거든요. 예. 그림을 가지고 뭐 그 서정화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월 2.5%의 수익을 낼 방법은 없어요. 입장료 수익 같은 것만 가지고. 결국은 폰지 사기인 거죠. 뒤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이 투자금으로 앞에 사람들을 돌려막는 종류의 사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대호 화백의 성공 예감이라는 그림을 네.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 하나에 1억에 팔았는데 네. 이걸 10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그럴 보관은 수도 우리 있고요. 쪽에 하는 네,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아니라도 그냥 실제 그림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림이라는 게 특징이 사실 가치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서정화백이 유명해서 그림이 얼마다 하지만 어디 뭐 등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그쵸, 무슨 그쵸. 시세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타 코스피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예, 되냐면 실제 그러니까 현 시장에서 지금 이 서정화백의 그림은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긴 또 사람들이 혹하고 들어가고. 근데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인 지금 수사 사안인 중입니다.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온 거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거를 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조각 투자 형식으로 미술품을 투자하는 요즘에 뭔가 좀 승인받은 업체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권 업체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증권사들도 그런 데 예, 투자를 맞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런 데랑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두 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제가 사실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네네. 화가시고 네네네. 그
교수셨고 그래서 오. 제가 미술 관련된 일들을 원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원래부터 말씀드렸던 게 제도권 내의 조각 투자라고 해도 조각 투자는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부나 등록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거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이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각 투자라는 증권은 이거를 소유하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가치를 달라고 하는 채권적 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압류를 당한다거나 하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정아트센터 같은 데서도 조각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경우는 그 그림이 실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하고 얼마나 무슨 조각을 냈는지도 불명확한 진짜 사기에 가까운 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등기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검증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0635님이 7년 전에 잘 모르고 큰 금액을 날리고 지금 버스 운전해요. 입금주가 회사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휴. 근데 비슷한 이야기들 진짜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7595 쓰시는 분은 친구도 투자를 했는데 1,500만 원 투자하면 2년 안에 3억 만들어준다네요. 무슨 코인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네요. 내가 보기엔 무조건 사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 주셨고 주변에서 그 박영은님 유엔군 파견 의사라고 사칭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요.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죠. 또 성경희님이 동네 단골 자영업 사장님이 최근에 보이스피싱 당하셨는데 모텔에 셀프 감금 당하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셀프 감금? 네. 이거는 무슨 수법이에요? 이게 셀프 감금이 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칭 사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마 받아보신 적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기자님도 받아보셨을 수 있는데요. 뭐 금감원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죠. 네, 전화가 오거나 뭐 문자가 오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면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게 무슨 뭐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영장 이런 게 나와요.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감쪽같이 대검 홈페이지 이렇습니다. 심지어 전 제일 놀랐던 게 거기서 왜 이게 사이트를 보면 왼쪽 상단을 보통 누르면은 원 페이지 넘어가는 거. 거기 왼쪽 상단을 누르면 원래 검찰청 페이지로 연결이 해놨어요. 그건 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같은 페이지라고 같은 디자인이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습니다.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을 해봐요. 예. 그러면 무슨 영장이 나오는데 주민번호 뭐 이름 뭐 구속영장 해서 막 밑에 무슨 막 사인까지 막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일반인이 안 속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선량한 사람도 두근두근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게 예전 같으면 흔히 말하는 게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 이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런 사칭 사기들이 그렇게 바로 돈 달라고 안 하고 지금 뭐 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돈을 맡기는 걸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써라. 예? 반성문을 써라.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계좌를 잘못 이용해서 네 계좌가 지금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너는 지금 보이스피싱 범으로 수사를 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성문을 쓰고 내가 보니까 네가 아무래도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 훈방 처리할 테니까 기회를 줄게. 그래요? 대신에 입증이 돼야 돼. 네가 정말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정하는 대전의 어떤 호텔로 들어가서 거기서 반성문을 쓰고 딴 데랑 연락하지 말고 이런 막 규칙을 줍니다. 아니 반성문을 왜 어디 호텔방에 들어가서 쓰라고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 당한 그 경로를 보면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막 길들여지게. 조금씩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돈을 넣게까지 만드는 거죠. 그냥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모텔 무슨 방으로 가서 그게 아닌 겁니다. 반성문 쓰고 있어라가 아니라 네. 서서히 일단 계좌 정지해.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꼭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앱을 그래서 아까 깔아요. 탈취하는 앱 같은 걸 깔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아니면 무서우면 112나 이런 데 전화해서 물어보죠. 금감원 번호 이런 데. 근데 이미 다 탈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2 걸어도 전화해서 어떤 검사님이 저 수사한다는데 맞나요? 잠시만요. 네, 그 검사님 맞습니다. 이래요.
그 번호까지 다 조작한 거예요. 내가 112로 거나 뭐 금감원 번호로 거나 결국은 자기들한테 전화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 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버렸다면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와요 검사한테. 내가 특별히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의심해? 너 큰일 났지. 너 그냥 처벌할 거야. 너 징역 10년이야. 싫으면 대전에 있는 모텔로 가서 반성문을 써.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안 속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사칭하는 전화만 받아봐도 사실은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맞습니다. 선량하게 사신 분들도.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진짠가 해가지고 그 검사한테 전화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순간적으로 속는데 그러니까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님을 사칭하는 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일단은 속지 말아야. 일단 이런 수법 자체는 많이들 알아두시는 게 네. 아, 이거구나. 성공해가면서 들은 게 이거구나. 이러실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가 드디어 나옵니다. 로맨스 스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문자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SNS로 네. 외국에 살고 있다. 네. 그런데 참 한국을 사랑하는데 형편이 어렵다. 네.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정말로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의 막 사진을 퍼다가 가짜 계정 만들어서 네. 말 거는 계정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로도 속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솔직히 제가 쭉 본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피해자들 걸 보면 음. 그럼 저도 속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아까 어떻게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사실 뭐 아까처럼 뭐 난 가이드를 찾았는데 잘못 연락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K-팝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다 이게 뭐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개월 동안 돈 달라는 얘기, 나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부자라고 합니다. 난 뭐 화족이고 나는 뭐 재벌집 딸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3, 4개월 얘기하면 정이 쌓여요. 3, 4개월이나 얘기해요? 그럼요. 계속 그 다 대화해주고 약간 막 앙탈도 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왜 제가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답을 해요? 오빠는 나처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일당은 그 한 방의 사기를 위해서 수개월을 농사짓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인건비가 싼 데서 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금융사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빠 내가 지금 가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는 너무 가난해. 우리 집은 부자인데 오빠는 너무 가난해서 아빠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는 이 앱 다 써서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돈 넣어드릴게요. 내가 1,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금 ETF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요즘 일본에서 많이 해요. 여기 내가 돈 직접 보내주면 또 뭔가 불법 요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앱에다가 1,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이걸로 오빠 투자해서 부자 된 다음에 한 뭐 10억 정도 가지고 가서 아빠한테 우리 결혼 허락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긴가민가하지만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 진짜 또 1,000만 원이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막 오르고 있죠. 출금을 해보면 출금이 좀 되죠. 그래서 내 돈을 넣다 보면 결국은 연락이 끊기고. 당연히 해외에 그 일당들이 있을 테니까 잡기도 어려울 거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사기는 고소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해외 일당이 있어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돈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있는 한국인 공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서정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받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중간에 이 사람을 연결해준 소개해준 딜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막 잡아봐야 막 현금 인출책 막 네. 이런 사람들밖에 못 잡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잡아서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합의금을 약간이라도 받으면 일단 이득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공범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계좌도 틀림없이 이용이 됐을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 고소가 필요한 부분이 두 번째.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회생 파산을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막 1억 2억씩을 빼돌렸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회생 파산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2억 빌린 다음에 2억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 회생 파산 절대 안 해주죠. 예. 빚이 2억이 있어도. 예. 그런데 사기 고소를 하면 아 사기당해서 빚이 생겼구나 이러고 이제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부터 하셔라.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경찰에 너 저 당했어요 이러면은 아, 그 제대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신고 그냥 접수만 하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올라갈 뿐이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대로 고소 경위나 이런 거를 최대한 써서 제대로 고소장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근데 넣은 계좌들이 있잖아요. 아, 계좌들이 있는데 이게 외국 계좌든 한국 계좌든 이 계좌들을 통해서 이 계좌 번호만 있으면 계좌주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계좌주들이 피의자가 되는 거죠. 오혜민 님도 저도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주변에 진짜 이거 당하셨다라는 혹은 주변에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사기 양상이 예.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기 양상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 요즘에 팀 미션 사기 정말 문제고 팀 미션이 뭐예요? 팀 미션이라 그래서 또 단톡방 같은 데서 어떤 미션을 줘요. 아. 미션을 주면 그걸로 뭐 돈을 준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참여시키는. 그런데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꼭 삑사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막 나한테 화살이 쏟아지는 그러면 거예요? 그 단톡방이 너 때문에 뭐 잃었어, 너 때문에 해서 네가 대신 아. 물어내 그러면 이렇게 정이 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버버 하면서 돈 주게 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팀 미션 사기. 근데 알고 보면 그 사이트는 내가 삑사리를 낼 수밖에 없게 설계된 거죠. 다음번에도 뭔가 돈 버는 일에 나 같이 해야 되는데 나 안 껴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통속입니다. 이대호 대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차 바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내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부업 사기, 인형 눈 붙이기 뭐 이런 부업 사기. 부업 사기도 있어요? 거기다 지금 뭐 뭐라 그러죠? 그 뭐 마사지방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이런 어떤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들도 지금 정말 많은데 제가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려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만큼 이 사기 건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정말로 많고 우리나라 범죄 건수 중에 사기가 제일 많다면서요. 예, 거의 좀 4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조금 더 많을걸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은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국제 범죄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원조는 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사기를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90년대 이럴 때도 벌써 이메일로 뭐 자기가 나이지리아 왕자니 아랍 왕자니 이런 이메일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시대에 따라서 그때에 맞는 유행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꾸준히 배우고 또 경각심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김영동님이 이 세상에 물 한 컵도 공짜는 없습니다. 50년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지론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